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탐구를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미국 세금 자료를 가지고 그 통합증여세 및 상속세 시스템, 특히 살아있을 때 주는 증여, 기프트에 초점을 맞춰서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게 됐네요. 네,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증여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그리고 연간 증여 공제, 나 배우자 공제, 또 그 엄청 크다는 통합세액 공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중요한 개념들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 증여 계획이나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제2 기본부터요. 미국은 증여세랑 상속세를 하나로 통합, 유니파이드해서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그 통합이라는 게요. 개인이 평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준 증여 재산이랑 사망했을 때 이전되는 상속 재산을 합쳐서 그 누적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예요. 아, 평생 한 거랑 사망 시 넘어가는 걸 다 합쳐서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 한도가 있는 셈인데 이때 개인별로 통합세 공제, 유니파이드 크레딧이라는 아주 큰, 세금 할인 쿠폰 같은 게 주어지거든요. 통합세 공제요? 그게 얼마나 큰데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이 공제가 적용되는 재산 가치의 상한선이 무려 1292만 달러에 달합니다. 세액으로 따지면 511만 3,800달러 정도고요. 1292만 달러요? 와, 잠깐만요. 1292만 달러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럼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세나 상속세 걱정 크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그렇다고 증여 관련해서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할 때가 문제겠죠. 연간 증여 공제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그 평생 한도 1292만 달러랑은 별개로 매년 쓸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 한 명당 연간 1만 7천 달러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요. 1만 7천 달러?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평생 한도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년 리셋되는 보너스 같은 거죠. 그럼 자녀나 손주 여러 명에게 각각 1만 7천 달러씩 주면 그 총액은 평생 한도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상속 재산을 줄이는데 아주 유용하죠. 단 이 공제는 현재 지분 증여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지분 증여요? 그게 뭐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건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즉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나중에 특정 나이가 되어야만 찾을 수 있는 신탁에 돈을 넣어주는 건 현재 지분으로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현금으로 주거나 바로 쓸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게 보통 해당되죠. 알겠습니다. 현금이나 바로 쓸 수 있는 선물. 부부의 경우는 이게 더 유리한가요? 네, 부부는 각자 1만 7천 달러 공제가 있으니까 증여, 분할, 기프트 스플리팅이라는 걸 선택하면 한 명의 수증자에게 연간 최대 3만 4천 달러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와, 3만 4천 달러? 이건 꽤 큰 금액인데요. 자녀 한 명에게 부부가 합쳐서 매년 이만큼씩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동의해서 신고서에 표시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연간 공제 말고 아예 금액 제한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입니다. 다른 사람의 학비를 해당 학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의료비를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 직접 내주는 경우에는요,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면제돼요. 아, 직접 내주는 게 핵심이군요. 받는 사람한테 돈을 줘서 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반드시 증여자가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이건 연간 1만 7천 달러 공제나 평생 통합 공제와는 완전히 별개로 적용되는 혜택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배우자 증여나 자선단체 기부도 언급됐던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리고 인정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금액 한도 없이 증여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와, 생각보다 공제 혜택이 다양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 연간 공제, 교육의료비 직접 납부, 배우자 자선 공제,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통합 세액 공제, 이걸 다 합쳐서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혹은 신고는 해야 하는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산 흐름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 계산 흐름을 보면요. 일단 그 해에 준 총 증여액 그로스 기프트에서 시작해요.
여기서 연간 공제액 수중자별 17,000달러까지랑 배우자 공제, 자손 공제 같은 걸 빼는 거죠. 네, 공제되는 걸 먼저 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남는 금액이 그 해의 과세 대상 증여액, 택시블 기프트가 됩니다. 여기에 과거에 이미 신고했던 과세 대상 증여액을 더해서 누적 평생 증여액을 구해요. 아, 과거 기록까지 다 합쳐서 누적액을 만드는 거군요. 네, 그 누적 총액에 해당하는 잠정적인 세금, 텐트티브 텍스를 세율표에 따라 계산한 다음에 과거에 혹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걸 빼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통합세액 공제액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511만 달러짜리 공제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통합세액 공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증여세는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설령 통합세액 공제 때문에 낼 세금이 없더라도 한 사람에게 연간 공제액인 17,000달러를 초과하는 증여를 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증여세 신고서 폼 709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하, 세금을 안 내도 신고는 해야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네요. 평생 한도를 소진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나중에 상속세 계산 시에도 이 기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핵심은 미국 시스템이 평생의 증여와 상속재산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한다는 점, 그리고 연간 공제를 통해 매년 상당 금액을 세금 부담 없이 또 평생 한도 소진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교육비나 의료비를 기관에 직접 납부하면 금액 제한 없이 공제된다는 점, 배우자나 자손단체 기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세액 공제라는 아주 큰 방패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증여세를 내지는 않지만 연간 공제 초과 시 신고 의무는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하면 증여가 아주 효과적인 재정교획 또 상속교획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점일까요? 우리가 증여세 자체에만 집중했는데 사실 증여를 언제 그리고 어떤 자산, 예를 들어 현금이 아니라 가치가 많이 오른 주식 같은 으로 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증여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증여 시점의 자산 가치나 증여자의 취득 원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단순히 증여세만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